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몇 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얘기할 첫 번째 얘기는 LG입니다. 사랑해요 LG, 스마일 LG, LG인데 작년 실적이 쭉쭉 나오는데 물론 뭐 안 봐도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뭐 서프라이즈 아니라도 한 6조 7조 보니까 서프라이즈 LG전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LG전자는 쇼크가 났어요. 2020년 1월달에 벌써 쇼크가 왔다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7조인데 시장 컨센서스 보통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에 영업이익 대비가 6천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6조 5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7조가 난 거예요. 근데 LG전자는 영업이익이 얼마가 냈냐면은 986억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매출은 역대 최대로 났어요. 연간 매출이 3년 연속 60조 원을 넘었다. 다 좋은데 4분기의 손실이 참 가슴이 아픈데 얼마가 됐습니까? 연간 손실 규모가 1조 원을 넘었어요. 스마트폰 사업 하나에서 연간 손실이 1조에다가 4분기에만 8,498억의 순손실이 났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1년을 다 하면은 그래도 영업이익은 아직도 뭐 플러스 2조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은 뭐 완전히 87.8% 거의 마이너스 90%를 찍었어. 이게 한 분기에만 9천억 가까운 저런 손실이 또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쭉 보면은 왜 너희가 왜 이렇게 깨졌니? 그럼 당연히 정말 가슴 아프게 MC 스마트폰 부분이 무려 마이너스 3,200억입니다. 한 분기에 한 분기 1년이 아닙니다. 한 분기 3개월에 3천억 매달 1,000억씩 깨졌고 나머지는 그래도 플러스가 났는데 뭐 자동차 관련이 아직은 투자하는 데니까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600억 정도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TV에서 한 1,000억 벌고 에어컨 가전에서 한 1,400억 벌어봐야 핸드폰에서 3,200억을 깼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봐야 이거 뭐 날라갔죠. 날라간 데다가 결정적으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연결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 상당히 재밌는 거는 사실 쇼크긴 쇼크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여기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주가 자체가 쇼크한 주가 이미 쇼크 상태야.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가슴 아픈데 LG전자 정도 되면은 사실은 주가가 한 이 정도는 돼줬어야지. 우리의 기대가. 근데 이미 쇼크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큼 따귀를 때려서는 일어나질 않아.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고. 한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가슴이 아픈 상황이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 연결자회사라고 하면 안 되지. 연결회사. 지분법에 의한 디스플레이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죠. 완전히 정말 최악의 손실을 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레포트를 대부분 보면은 가격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희망 어린 레포트들도 많은데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기대치 하회. 쇼크. 이거 죄송합니다. 굳이 이런 걸 갖고 온 건 아닌데 제목을 딱 두 자를 썼어. 쇼크. 그래도 이거 미래에 희망이 있는데 제가 희망을 보여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상당히 가슴 아픈데. 자, 그럼 LG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냐? 약간 옛날 얘기 드리면은 당연히 다 아시는 것부터. 첫 번째, 뭐가 없어요? LG전자가. 99년도 IMF 지난 다음에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구본무 회장님의 아픈 손가락에 불리는 LG 반도체가 이거 날라갔죠. LG 반도체를 갖고 있었는데 청와대 한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LG 반도체가 이 뽑기에서 졌죠. 누구를 살려줄까요? 했는데 나 거기서 잘못 걸려서 정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살려줄까요를 거의 했는데 졌어요. 거기서 져서 LG 반도체가 통째로 날라갔어요. 그때 뭐 레포트 유명하죠. 레포트 하나로 평가하기로 했는데 그 레포트를 가슴 두근두근해서 딱 뜯어봤더니 LG가 졌어요. 그 지는 바람에 여기서 LG 반도체가 날아가고 이거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살리지 못해갖고 지금까지도 LG가 뭐 정경련에 참여도 안 하고 지금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무려 1989년에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4위, D램 6위 뭐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까지 간 거를 포기를 했죠. 정부가 그때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IMF가 와서 살려야 되는데 다 못 살린다. 그래서 LG 반도체를 포기해라. 현대그룹한테 포기해라 해서 결국엔 버티다가 날아가고 그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됐죠. 지금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위예요. 물론 커서 2위가 된 거지만 하여튼 2위가 될 수 있었던 회사가 일단 날아갔고 자 여기서 일단 반도체가 저 원하던 곳으로 갔죠. 한 번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기억이 나실 분들 나실 거예요. 이건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됐네. 2002년이 20년 전인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02년에 카드 사태라는 게 납니다. 그때 왜 카드 사태가 났냐면 여기 나오죠. 외환위기 직후에 1998년 이후에 내수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용카드를 막 발급해줘요. 대학생들한테도 신용카드 막 발급해줬어. 막 발급해주고 신용카드 뭐 쓰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 개수가 90년에 1,000만 장이었는데 2002년에 얼마였냐면 1억 장을 넘어갑니다.
신용카드 발급 대수가 이렇게 돼요. 1억 장을 넘어가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98년에 63조. 4년 만에 622조가 돼. 야, 이게 98년에 63조를 사용했는데 2002년 4년에 622조라는 미친 듯한 거의 10배잖아, 10배. 10배짜리 뻥튀기를 보여주면서 신용카드가 폭발해. 그 당시에 광고를 잠깐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런 거 인생을 즐겨라 광고. 또 그 당시에는 모두 부자 되세요. 뭐 요런 광고 돈 쓰고 부자 되라는, 지금 같으면 저런 광고 했다가 뭐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돈 쓰라나 하여튼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자 요때 어떻게 됐냐, 뭘 어떻게 돼요. 저렇게 뻥튀기가 되면 너도 나도 돈을 쓰는 맛이 생겼죠. 재미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좀 유명해졌던 단어가 신용불량자라는 단어가, 신용등급이라는 단어가 너 하나의 관심사로 막 등장을 해요. 이게 왜 등장을 했냐, 이게 얼마까지 늘어났냐면은 한 해에 100만 명씩 늘어서 2004년 말에 신용불량자가 361만 명이 됐어. 이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신불자야, 신불자. 와, 이게 사실은 아래 위 1000만은 빼야 되잖아요. 애기들 1000만 빼고 나이 너무 많은 분들 1000만 빼고 경제활동 안 하는 분들 빼고 치면은 거의 한 대여섯 명에 1명이 신불자야. 너무 인생을 즐기고 여러분 부자 된 것처럼 돈 쓰세요 해서 돈을 썼더니 전부 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난리 나니까 여기서 약간 파생된 게, 사실은 이게 파생됐죠. 기억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카드사들이 날아가면서 은행에 속했던 카드사들을 전부 은행이 흡수해서 가져갑니다. 손실을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외환은행도 외환카드 흡수했다가 그때 이제 BIS 비율 내려가면서 론스타가 넬론 먹는 게 이제 그때 이후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진웅 형님이 이런 블랙머니도 찍으시고 뭐 이랬던 영화로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은행이 있는 카드사들은 그래도 은행이 손실을 흡수해줬어요. 근데 은행이 없는 카드사들, 그때 대표적인 우리나라 1위, 2위 카드사들이 삼성카드, LG카드 이런 데였어요. LG가 어떻게 됐냐, 손실이 삼성카드, LG카드 각각 1조 원씩을 쏟아부으면서 부실을 털어내는데, 삼성카드는 대주주 삼성전자, 삼성생명들이 돈을 계속 증자하면서 막아요. 근데 LG카드는 돈을 넣다 안 돼갖고 정부하고 타협을 합니다. 기억이 나세요? 어떻게 타협을 하는지? 이거 우리나라 거의 최대 1, 2위 하던 카드사예요, LG카드. 지금 뭐가 됐어요? 신한카드 되죠, 신한카드. 신한카드 됐는데 우리나라 1위, 2위 하던 카드사인데 넣다 안 되니까 정부하고 타협을 하면서 선언을 해요. 2003년에 뭘 선언을 해요? 아, 이게 또 가슴 아픈 뉴스인데 금융업 포기를 선언해요. LG카드, 그때 LG투자증권, LG투자증권도 있었습니다. LG증권. 금융업을 아예 포기를 해요. 살려만 주시면 금융업을 영원히 안 하겠다. 실제로 뭐 LG화재, LG투자증권, 뭐 LG카드 다 있었는데 다 날라가요. 아, 그래서 또 금융업이 날라갑니다. 금융업이. 물론 LG투자증권은 어떻게 됐냐, 형 기억이 안 나요. 뭐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우리투자증권으로 들어갔죠. 여기 우리금융에서 우리투자증권 들어갔다가 형 우리는 어떻게 됐는데요? 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농협이 가져갔죠. 지금 NH가 됐죠. 이게 얼마나 큰 거였냐면은 당시 LG카드가 카드업계 거의 1위였어요. 1위. 우리나라 국민카드하고 LG카드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16%, 15%로 1위였는데 이게 날아가면서 신한카드로 되면서 지금 신한카드가 업계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데, 금융이 또 날아가요. 아하, 반도체 날아가고 금융업 포기하고, 자 그 다음에 아하,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 또 유명한 사건 하나 더 터지잖아요. 그 유명한 LG전자 맥킨지 사건이 터지죠. 2013년입니다. 이건 약간 98년에 반도체 날아가고 2003년에 금융 날아가고 드디어 어떻게 5년 7년 버텨갖고 좀 살아나나 했더니 이번에는 맥킨지가 들어오더니 스마트폰 아니에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자, 투지폰 올인하시고요. 마케팅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초콜릿폰 좋아요. 이딴 소리 했다가 다시 2013년에 다시 한번,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잘 나가더니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거의 3조예요. 10년 전에 3조를 벌던 회사인데 지금도 3조예요. 아하, 뭐 여기는 뭐 자세하게 뭐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당시 맥킨지로부터, 뭐 물론 맥킨지가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은 LG전자가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하고 맥킨지의 컨설팅도 받고 한 결과 마케팅 선도 기업으로 가야 된다, 기술 이제는 뭐 투지폰 뭐 가야 된다, 초콜릿폰 가야 된다 해서 스마트폰으로 너무 안 갔다가 결국에는 갔죠. 그때 당시에는 LG전자가 핸드폰으로 잘 나가고 있었죠. 이거 초콜릿폰 유명하잖아요. 초콜릿 2007년 10년 전에 1500만 대가 팔았다. 이거 예쁘고 디자인 좋고 성능도 좋았던 우리 LG전자 초콜릿폰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저거 한 방에 스마트폰 시장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 추이가 지금 2016년까지만 나왔는데요. 요즘도 비슷하죠. 이렇게 갔다가 마이너스 1조로 지금. 하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시에 쇼킹했던 사건이냐면은, 이거 외국에서도 포춘 이런데 기사까지 떠요. 유명합니다. 왜 LG가, 어떻게 LG가 스마트폰 레이스에서 로스트 질 수 있었을까?
당시에는 가장 잘 나가던 핸드폰 회사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졌냐해서 풀 버전이 엄청 길어요. 거의 10페이지 넘는 건데 쭉 읽으면 재밌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LG의 운명적인 날이 있었다라고 페이트풀 운명적인 날 어떤 날이 운명적이었냐 LG전자의 이제 바이스 체어맨이 CEO와 만났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누가 만나? 하필이면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스티브 발머 형을 만납니다. 발머 형. 그래서 이게 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스티브 발머 형 말고 애플의 CEO의 스티브 잡스 형을 만났으면 지금의 LG가 엄청났을 텐데 하필이면 발머 형을 만나서 그 스마트폰에서 LG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아요. 이게 같은 스티브 형인데 발머 말고 잡스 형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결론적으로 결과를 아니까 둘 다 안 됐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거 뭐 백날 하다가 안 되니까 노키아 샀다가 완전히 날아가고 발머 형 집에 가시죠. 발머 형 집에 가고 중내 사내 하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스마트폰에서는 아예 접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MS하고 만나서 손잡고 뭐 해보려고 했다가 정말 커다란 실패를 맛보죠. 안타깝게. 그리고 기사 주요 내용만 조금 가져오면은 이거죠. 스레드 위협을 전혀 보는데 실패했다. 바로 눈앞에 스마트폰에 변화가 오고 있었는데 완전 미스했다는 거예요. 온다는 걸 완전히 미스해서 2010년도 가장 중요했던 2010년도의 그 변화의 물결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페일러랬죠. 전략적 실수가 있었다. 참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LG가 이 안타까운 역사 결과 놓쳤던 종목들 놓쳤던 부분을 딱 보면은 반도체 정말 안타깝게 놓치고 스마트폰 아직도 하고 있죠. 이거를 못 놓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 생각 개인 생각에. 두 번째는 금융 세 개를 놓쳤죠. 자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반도체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주력이고요. 뒤에 있는 금융은 삼성금융의 중심은 삼성생명이거든요. 여기가 사실상 지주회사 비슷한 거죠. 삼성그룹 자체가 사실은 요거 두 개거든요. 큰 거는 반도체, 스마트폰, 금융 요 세 개가 물론 요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바이오로 한 발 더 뻗긴 했는데 사실상 삼성의 핵이 되는 제품들이 있었다가 다 있었는데 이게 다 날라갔어요. 삼성에서 가장 핵이 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 갖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걸로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흔히 말하는 가장 큰 밸류체인에 올라타는데 이제 실패를 한 상황이고 물론 LG가 백색 가전에서는 훌륭하잖아요. 물건 잘 만들고 TV 가전 사업에서는 삼성의 압승이고 2019년도 뉴스인데 백색 가전 뭐 옷 말리는 뭐 그런 거에서도 뛰어나고 에어컨에서도 뛰어나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사업들이 그렇게 미래의 성장성이 좋은 어떤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산업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TV 가전에서 아무리 좋아봐야 나머지 사업 대비해서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방금 전에 LG가 포기했던 그 많은 걸 들고 갔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LG전자의 매출과 맞먹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현재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5개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물론 1등이고요. 그 다음 2등이 하이닉스입니다. 3등이 삼성전자가 우선주니까 이걸 빼면 믿거나 말거나 네이버가 사실상 3위예요. 물론 지금은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주식이 빠져서 바이오로직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상위 25개의 LG전자가 없어졌어요. 상위 25개의 LG전자가 바깥으로 밀렸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LG전자가 이쯤에는 있어줬어야지. 아니면 이쯤이던가 한 요정도에 있어주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이래야 우리나라도 좀 돈 버는 회사들도 있고 뭔가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완전히 밀려버린 현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LG의 이제 고민을 잠깐 봅시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옆에서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이 왠지 몸으로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고민은 일단 현재 미래의 밸류체인에 올라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상당히 밀렸고 반도체에서 상당히 밀렸고 지금 금융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미래의 밸류체인에 발을 얹은 쪽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잘 없었어요. 일단 LG전자 TV인데 TV하고 백색 가전에 중점을 둔다 그러는데 TV하고 백색 가전이 그렇게 미래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건가?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LG화학, LG U+ 이런 데에서 LG 분들의 가장 큰 기대, 희망이 새로운 밸류체인에 발을 얹기를 굉장히 바라겠죠. 자, 그런데 LG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23개월 연속 역성장을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죠. 이게 미래의 밸류체인에 올라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럼 LG 디스플레이를 봅시다. 이게 또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인데 지난해 영업 손실이 무려 1조 3,593억. 이게 순손실을 하면은 감가상각한 걸 다 치면은 순손실이 거의 2조 8,700억이니까 3조가 났어요. 물론 1조 4천억이 상각처리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간 건 아니지만 1년 만에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2조 버는 회사였어요. 근데 2조가 0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지금 마이너스 1조 4천억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이유는 물론 지금이 과도기에 있죠.
과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가 거의 전체의 80에서 90%였는데 중국 형들이 여기에 낼름 뛰어드니까 이게 완전히 날아가면서 이제 OLED로 완전히 환골탈퇴하겠다.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가야 되는데 이걸 버리는 와중이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치킨 게임이죠.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승리를 했었는데 LCD 치킨 게임에서는 중국이 뭐 완전히 이쪽을 먹으면서 삼성은 아예 접었고요. LG도 사실상 접었습니다. 사실상 접고 OLED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손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시장에 뭐 20조를 투자한다 해서 LG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중소형 OLED 투자를 하는데 자 근데 한 가지 가슴 아픈 걸 보여드리면 밸류체인에 못 올라탄 게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지를 잠깐 보자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면 같은 디스플레이인데 삼성도 LCD 많이 있었죠. 근데 날라갔고 LG도 LCD 날라갔는데 문제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플러스 1조예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뭐 마이너스 4천억을 넘어서 1년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1.4조가 나왔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둘이 똑같은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누구는 플러스 1조고 누구는 마이너스 4천억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LG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없진 않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삼성전자에 거의 뭐 속해 있는 자회사급이라고 보면 되니까 삼성에다가 OLED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를 보내주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폰이 팔리니까, 갤럭시가 팔리니까 여기다가 그냥 뭐 중소형 OLED를 공급해주면 계속 팔리는데 LG 디스플레이는 형님인 LG전자에다가 뭔가 공급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TV잖아. TV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TV 위주의 대형 OLED판을 만들어요. 대형 디스플레이. 여기는 삼성은 중소형으로 갔고 스마트폰용으로, LG 디스플레이는 TV, 대형 디스플레이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TV 시장은 별로 안 좋았죠. 스마트폰 시장은 LG가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LG 디스플레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스마트폰 밸류체인에 못 올라탄 결과 결국에는 또 TV로 가서 디스플레이 판을 갔는데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이건 뭐 현재까지 문제고, LG 디스플레이 내년 전망을 얘기하는데 이게 또 웃기다고 하고 뭐하고, 내년 전망이 어떤 곳은 플러스 6천억이고 어떤 곳은 마이너스 6천억이에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플러스 6천억을 전망하는 데가 있고 마이너스 6천억을 전망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전망이 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일단 아직도 LCD TV 패널 이 가격에 너무 연동이 돼 있어. LCD 가격이 얼마일지를, 이건 진짜 치킨 게임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간다고 치면 플러스 6천억까지 나오는 거고, 이게 좀 골로 아직도 별로 회복을 못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6천억까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LCD 가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직도 대형 TV OLED판에 굉장히 매몰? 굉장히 그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똑똑한 형들이니까, 바보가 아니니까 다들 똑똑한 형들이잖아요. 중소형 OLED 비중을 늘려간다는 계획이긴 한데 중소형 OLED 비중이라는 게 결국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넣으면 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LG전자 스마트폰이 정말 잘 팔리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아직도 LCD가 70%, 60% 정도 될 거예요. 전체에. 그 정도 되지만은 국내에서는 아예 접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예 LCD 생산을 접었고요. 그래서 올해 LG 디스플레이의 그러면 비전이 뭐냐? 일단 대형 OLED판이, TV가 점점 사람들이 좋은 거 대형 OLED로 갈 거니까 우리가 대형 OLED에 집중을 하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대형 OLED 이거 TV잖아요. 현재까지는 뭐 딴 거에 집중을 했잖아. TV OLED판에 집중을 하면은 TV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다. 뭐 실적이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파급력 있게 시장이 막 2배 막 이렇게 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거신 거죠. 화질 정말 좋고 현재까지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LG OLED TV. TV에 뭐 번인 현상 뭐 줄이고 이렇게 좋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거신 거긴 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LG가 사실은 저건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LG의 기술력이 좋은지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CES 2020에서 안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이게 LG 관이었어요. 와, 멋지긴 멋지다. 일단 공면이잖아요. 이 전체를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판으로 덮어버렸어. 이건 뭐 나중에 더 가서 보시고요. 기술력은 정말 제가 봐도 훌륭한 것 같은데, 하필이면 TV가 자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레포트 제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외줄타기다. 어느 형님이 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지신 것 같은데, 외줄타기. 왜냐? 일단 LCD 가격이 아직도 안정화돼야 되고 OLED TV의 시대가 와야 돼요. 저 성능 좋은 좀 값비싼 고급형 TV로 사람들이 TV를 바꾸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TV 판매량이 앞으로 그렇게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이게 두 개 다 돼야 되고 게다가 TV도 미래의 시장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또 가슴 아픈 현실은 발빠른 삼성 형님들은 뭘 하셨냐? 다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나온 거니까. LG가 OLED TV로 그렇게 열심히 잘 하려고 한다며 하니까 삼성 형들이 예전에 OLED에서 OLED LG 좋지. OLED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OLED 승부하면 안 되겠어 하고 선을 하나 긋죠. 선을 하나 거서 QLED TV라는 걸 냅니다. 이래갖고 지금 두 그룹이 싸우고 있잖아요. OLED로 하면은 LG가 잘하니까 나는 여기다 선을 하나 거서 QLED로 내요. QLED가 뭐냐?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LCD판에다가 뭐 하나 낀 거죠. 뭐 하나 껴서 OLED, QLED가 다른 거긴 한데 QLED라고 나서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니까 LG가 열받죠. 지금 저게 사활을 걸었는데 내 손실이 얼만데. 손실이 지금 뭐 2조네 1조네 이러고 있는데 걷다 선 하나 긋더니 O냐 Q냐 선 하나 보니까 열받아서 그때 보여드렸지만 취재진 200명 놓고 삼성 TV를 분해하겠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필름을 쫙 꺼낸 다음에 OLED는 자체 발광인데 이 필름이 빛을 내겠습니까?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사장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이건 진짜 분노에 찬 이게 삼성 TV 패널 뒤에 있는 거 꺼내다가 이게 빛이 나냐 이게 QLED TV도 OLED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열심히 외쳤지만은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면은 저게 OLED네 QLED네 뭐 기술이 어쩌네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팔리는 게 장땡이잖아. 물론 마케팅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니까 소비자들이 잘 모를 뿐이지. 마케팅에 승리를 했건 뭘 승리를 했건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잘 팔리면 되는데 QLED가 잘 팔려요. QLED가 잘 팔려. 사람들은 뭐 저기에 자체 발광을 하든지 뒤에 반사해서 발광했는지 내 눈에는 그게 그거 같더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좀 저같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뭐 O나 Q나 비슷한 거 같은데 내 눈에 봐서는 눈도 침침한데 뭐 그 색깔이 그 색깔 같고 뭐 번인이네 뭐네 하는데 뭐 그게 번져봐야 뭐 어차피 멀리서 TV 잘 보지도 않는데 QLED가 조금 싼 것도 같고 뭐 이러니까 QLED 판매 500만 대 넘었어. 아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 LED 지금 10.5세대 OLED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가 이 OLED 투자를 너무 빨리 했다가 정말 저 대형 스크린 TV 시제가 빨리 안 오면은 정말 손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연기한 거죠.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입니다. 이 영업이익 따라가잖아요. 영업이익이 완전히 바닥에 있는데 LCD 가격이 조금 반등하거나 OLED TV 정말 화질 좋은 TV 시대가 열리면은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애널리스트 형이 기대가 들어가. 요건 아직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적자가 끝나고 드디어 감익되는 게 끝나고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정리해서 보면은 LG전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들어갈 넥스트 밸류체인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놓쳐왔던 안타깝게 반도체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놓치고 스마트폰에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놓치고 금융까지도 없어지면서 지금 많이 놓쳐왔는데 이제는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목숨 걸고 있죠. 다음번 넥스트 밸류체인 항상 말하는 자동차가 아니까 LG전자 스마트폰 못 버려 지금 버릴 수 없어. 손실을 보더라도 어떻게든 이 흐름을 놓칠 수는 없고 디스플레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낸다 모르겠다. LG 자동차 사업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LG화학 배터리 LG U+ 뭐 5G LG 이노텍하고 손잡아서 자율주행 전장용 이 모든 게 사실은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이번 흐름에는 정말 올라타서 과거 지금 10년이 아깝지 않게 올라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하면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LG화학이나 이런 배터리 쪽 관련 아니면 전장용 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요런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판으로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만들겠다. 오 멋진데? 오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게 뭐 보이고 여기에 뭐 보이고 약간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이건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 건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왜 위에 반이 없지?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위에 반이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운전하는 건가? 하여튼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자율주행이 뭐 반쯤 되면은 요런 게 많이 될 거고 정말 미래에는 이게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미래에는 뭐 이게 다 화면이 될 테니까 우리 OLED 대형판이 이런 데까지 들어가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세계적 밸류체인의 산업 흐름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많은 LG 관련 애들이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부품 업체인데 차량용 부품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LG 화학도 배터리를 미래로 LG 디스플레이도 전장을 미래로 LG 전자도 뭐 마찬가지고 이번 밸류체인에는 반드시 올라타야 되는 상황이죠. 많이 나왔죠 이건. 배터리에 뭐 사르고 이번에는 정말로 올라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끔 사랑해요 LG 반드시 성공했다는데 가끔 이런 뉴스가 나와서 뜨끔뜨끔합니다 최근에. 이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돼야 되는데 배터리가 잠깐만 삼중고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이번에는 올라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동차 이 사업까지도 아직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삼중고다면 제값 받고 팔지 못한다 이거 저가 수주했다는 거죠. 저가 수주해서 파는 족적
적자다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올 때마다 싱쿵싱쿵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LG전자 이번엔 올라타겠죠. 사랑해요 LG 꼭 올라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요 LG전자 생각할 때마다 가끔 생각나는 기업이 있는데 노키아예요. LG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고 백색 가전도 있고 화학도 있고 지금 보여드렸던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했는데 노키아는 핸드폰 올인이었죠. 핸드폰 올인했다가 무려 핀란드의 삼성이 한 번에 망해갖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거 핀란드 경제가 저 노키아 망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와, 씨. 우리나라 삼성 망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를 3년을 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본격적으로 체질 전환에 나왔다. 그래서 화려한 부활이다.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네트워크 아예 휴대폰은 버려버리고 네트워크 5G 네트워크 업체가 돼서 화려한 재건을 했다. 뭐 세계 뭐 4위 뭐 네트워크 뭐 5G 업체다. 뭐 누가 등장을 해서 부활을 했다. 그러지만 저 밸류체에서 한번 벗어나면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뭐 부활을 하긴 했는데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망하는 줄 알았거든. 여기서 회사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왜 죽지는 않았다. 실적으로 보여드리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지면서 뭐 거의 얘들이 골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야 이거 명맥은 유지한 거죠. 가다가 이렇게 이 정도 올라온, 물론 앞으로 희망이 보이죠. 5G 대표적인 장비 업체가 돼서 이렇게 희망이 보이긴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때 충격에서 벗어남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밸류체에서 한번 뒤로 발을 놓친다는 게, 왜 LG 같은 기업들이 그렇게 뭐 전장이나 배터리에 미친듯이 디스플레이에도 미친듯이 투자를 하는지, 여기서 한번 놓치면은 거의 10년을 가기 때문에 2010년에 놓쳤던 게 지금까지 2020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은 뭘 해도 잘 되죠. 뭘 해도. 이게 이미 흐름을 타서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이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데니까 뭐 삼성 SDS도 관련 일을 하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관련 일을 하면 되니까 작년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뭐 1조 벌었네. 뭐 실적이 개선됐네. 메인 흐름이 잘 나가니까 연결된 사업들이 다 잘 나간다. 아하.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나 이번 투자, 이번 흐름에서는 꼭 놓치지 않고 승승장구해서 다시 옛날의 명예를 되찾으시길 바라고, 자, LG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LG가 굉장히 안 됐던 얘기를 했는데 잘 된 것도 있어요. LG 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오호. 희망찬 얘기도 하나 해야지. LG 형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LG 생건이 도대체 뭐하는 회사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첫 1조를 돌파했다. 도대체 뭐하는 회사일까? LG 생활건강. 저희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형님들의 머릿속에 계시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럭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쪽 LG 다니셨기 때문에 럭키 다니셨죠. 럭키. 정확히는. 사랑해요, LG. 자, 우리 형님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알잖아요. 럭키 치약. 이 회사의 이제 뭐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생활용품 도 만들긴 만드는데 사실상 뭐가 됐냐면은 화장품 회사죠. 화장품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니까 더 히스토리 오브 후네, 수미네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매출액이 어떻게 돼 있냐? LG 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의 화장품이 거의 80%고 영업이익의 매출액은 물론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실상 돈을 버는 게 하나죠. 그 중에서도 어떤 화장품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럭셔리 화장품 회사예요. 사실상. 중국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내수 위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란 어떤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거 성공한 회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데 중국 내수 시장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몇 안 되는 브랜드야. 굉장히 꾸준합니다.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인데 뭐 그렇게 완전히 막 몇 배씩 뛰는 건 아닌데 뭐 9,300억, 1조 1,000억, 1조 3,000억, 1조 4,000억 예상이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데다가 중국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비교적 자리를 잡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후죠. 파시는 게 후인데 이 후라는 54%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물론 LG 생건이라 그러면은 화장품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LG 생건은 항상 아모레가 1등이고 LG생건이 2등이었는데, 이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항상 아모레가 1등이고 아모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LG생건은 뭐 그냥 이렇게 아래서 적당히 이러던 거 아니냐. 이거 옛날 얘기예요. 아모레 대비해서 지금 LG생건의 주가가 얼마가 됐냐면은 시가총액이 LG생건이 무려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권에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엄청난 거예요, 화장품 회사가. 10위권에 지금 한 20조 정도인데 아모레퍼시픽이 10조 좀 넘었으니까 거의 지금 더블이 났어요. 물론 아직도 밸류에이션은 싸요. 왜 밸류에이션은 싸냐? 아모레퍼시픽이나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들은 화장품은 보통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주는데, 아까 전에 LG생건은 보셨지만 생활용품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낮죠.
주가 퍼라 그러는데 멀티플이 굉장히 낮게 돼 있는 화장품 회사 중에서는 퍼가 굉장히 낮은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LG생건의 주가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정말 꾸준합니다. 야, 이 정도로 꾸준하게 올라간 비교적 야 중국 주식 관련 주식인데 이게 중국이 뭐 사드도 있고 모두 이고 할 때마다 휘청휘청하긴 하는데 오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주식이 최근에 있었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죠.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됐냐? 아모레퍼시픽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는 정말 빡 치고 올라갔다가 한 번에 이렇게 됐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상황이죠. 아모레퍼시픽에 비하면 굉장히 변동성 없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중국 화장품, 중국 내수 시장이 굉장히 나쁘진 않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변곡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중국 화장품 시장 거의 1등을 하다가 여기 일본이죠. 일본 까만색에 따라잡혀서 역전이 됐다가 지금 다시 모였어요. 빨간색이 위에 갔다가 까만색이 위로 왔다가 빨간색, 까만색, 회색이 다 모였습니다. 아 이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천하 삼분지계를 하듯이 모였거든요. 여기 한 점에 과연 빨간색이냐 까만색이냐 회색이냐 야 이거 곧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모였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모여서 셋이 물론 약속한 듯이 이렇게 옆으로만 가주면은 별 그건데 누가 한 명 치고 여기 시세이도죠. 일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시세이도인데 자 다 모여서 이런 상황이어서 LG생건은 중국 내수 쪽으로 화장품 럭셔리 브랜드로 잘 올라타서 계속적으로 이 빨간색이 이렇게 이기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거는 우리 사랑해요 LG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많이 들어간 시간이었고